여러분, 이곳에 꽃이나 식물을 두시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 집은 무조건 정말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정말 많은 가정들에서 꽃이나 화분을 이곳에 두고들 계십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민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이렇게 화분을 두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추락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은 자칫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네, 이런 가정 정말 많습니다. 이런 사람은 항상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집 안에도 그렇습니다. 식물을 잘못 두고 잘못 기르시는 분들 정말 많은데요. 여러분이 혹시 이런 것은 아닌지 꼭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로, 여러분 집에 소나무가 있는 것은 무조건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댓글에 집에 소나무가 있으면 어떠냐고 물으시는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무조건 좋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청와대를 관람해 보신 분 있으신가요? 맞습니다. 청와대는 거의 모든 곳, 아니 어느 곳이라도 다 소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정문을 들어가며 바라보는 정면에 소나무가 심어져 있고, 그리고 올라가는 도로 주변에 전부 소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물론 본관 정면에도 우리 전통의 소나무인 황금송이 멋지게 심어져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는 한국의 거의 모든 대기업의 오너들의 집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정원이 있는 부잣집 치고 소나무가 멋지게 심어져 있지 않은 집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소나무는 고난을 이겨내고 멋지게 성장한다, 또 번영을 이루어낸다 라고 하는 최고의 부목입니다. 네, 이 나무는 집에 불을 만들어내는 나무라는 거예요. 전에도 제가 한국의 10대 기업 중 6개 기업의 오너들이 출생하고 또 자라고 다녔던 지수초등학교의 교목이 소나무이고, 이 마을에는 정말 많은 소나무들이 멋지게 심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네, 소나무가 잘 보이는 집은 무조건 좋은 집이고 번영할 집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주방에 생화를 두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주방 화구 근처에는 식물을 두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는 행여 생길 수 있는 벌레나 미생물로 인해 그러한 거예요. 물론 현대는 부엌이 거의 실내에 있어 환기도 부족하고, 또 이곳에서 여러분이 드시는 음식들이 모두 조리가 되고 있으니 이곳에 꽃이나 화분이 있다는 것은 위생적으로도 아주 좋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풍수적으로도 이 주방은 수행을 말하는 영역, 즉 집안의 재물운을 담당하는 영역이라 절대 식물이나 꽃을 두시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아주 작은 미니 식물이라면 문제가 없고 아주 좋을 수도 있으며, 그리고 생화가 아닌 조화라면 전혀 영향이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것들도 두시려면 주방 창가에 올려두셔야지, 이것을 싱크대 근처나 주방 화구 근처에 두시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화장실에 생화를 두시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주방과 같이 이 화장실은 수호행을 담당하는 영역이고, 또 이 집안의 재물운이 얼마나 잘 살아나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네, 절대 모고행을 말하는 식물이나 꽃이 있어 좋지 않은 곳이라는 거죠. 하여 이곳에 꼭 꽃이나 식물을 두고 싶다면 작은 것 또는 조화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 큰 식물이나 또 화분에 심겨진 식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웬만하면 두지 마시고 꼭 두고 싶으시다면 생화보다는 조화를 두시도록 하세요. 물론 아주 작은 미니 식물이라면 두셔도 됩니다. 네 번째로, 침실에는 생화를 두시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침실에 화분을 두면 안 되는 이유는 건강적인 측면을 고려해도 그러하지만, 이것은 침실을 좁게 사용하면 안 된다, 또 혼란스럽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풍수의 대전제를 어긋나기에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집이든 침실이 복잡하고 또 침실에 많은 물건들이 있으면 금전적인 어려움을 절대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침실에도 꼭 식물을 두고 싶으시다면 미니 화분 정도로 만족하시도록 하세요. 다섯 번째로, 현관에는 꽃이 있어 나쁠 이유는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현관은 식물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장소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가능한 넓게 느껴지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점에서 화분이나 식물이 있어 좋을 이유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현관이 너무 넓어 왠지 모르게 휑한 느낌이 난다면 두는 것도 그리 나쁜 것은 아닐 거예요. 하지만 불편하거나 좁은 느낌이 든다면 이는 나쁜 것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웬만한 가정에서는 현관에 식물을 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괜히 불필요하게 현관에 식물을 두어 현관이 좁게 느껴지도록 만드는 일 없도록 하세요. 여섯 번째로, 여러분 창가에는 꽃이 있어 나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집안에서 유일하게 꽃이나 식물이 있어 절대 어느 곳도 해롭지 않은 곳이 바로
창가입니다. 물론 베란다가 따로 있으신 가정이라면 이곳에 식물이나 꽃을 두신다면 너무나도 좋을 것이고, 또 이로 인해 풍수적인 도움 역시도 많이 받게 될 거예요. 그리고 식물의 생육에도 좋고 이 성장하는 기운이 여러분의 가정을 아주 번영되이 만들어 줄 것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집안에 식물이 있다면 가능한 모두 이곳에 두시도록 하세요. 7번째로 TV나 냉장고 주변에는 절대입니다. 꽃이나 식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번영할 집, 운이 좋아질 집에는 제일 먼저 식물이 잘 성장을 하고 또 동물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게 됩니다. 하지만 간혹 이것을 잘못 이해하시는 것이 TV 옆에, 냉장고 옆에 식물을 두어도 잘 자라더라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식물 다른 곳에 두면 훨씬 더 잘 자라고 더 좋은 기운을 여러분의 가정에 많이 뿜어내게 됩니다. 네, 스스로 더 큰 운을 얻을 수 있는 것을 막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식물이든 동물이든 그것이 생명체라면 그 생명체의 삶을 방해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집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며 또한 여러분의 가정을 번영되이 만드는 최고의 풍수법인 것입니다. 8번째로 무엇보다 마음에 기쁨이 생기는 곳이라면 다 좋습니다. 여러분, 앞서의 모든 것들보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여러분의 마음의 행복입니다. 네, 여러분이 행복하고 좋으시다면 모든 것들이 다 극복이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것 한 가지는 꼭 명심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은 혼자만의 공간이 아닌 모든 가족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맞습니다. 가족 중 누군가 이것이 불편하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옮기는 것이 좋은 거예요. 네, 행복은 절대 한 사람만의 노력으로 만들어지지 않으며 이를 위해 가족 모두가 좋다고 말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은 풍수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곳에는 절대 두지 마세요 라고 말했던 장소가 아니라면 집안 어디든 여러분의 가족 모두가 좋다고 하는 것은 다 좋은 것이며, 그리고 이곳에는 식물을 두셔도 아무런 문제가 생겨나지 않습니다. 9번째로 집안에 있는 죽거나 시드는 꽃은 불행을 만드는 원인입니다. 여러분, 절대 집안의 식물이 병들게 하지 마세요. 이는 여러분의 가정을 불행으로 만드는 첩경입니다. 또 간혹 현관이나 거실에 둔 식물들을 자주 닦지 않아 먼지가 뿌옇게 앉은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는 여러분의 가정을 불행하게 만드는 행동이에요. 맞습니다. 책임 못 질 행동을 하는 것, 그것은 항상 스스로를 불행으로 몰고 가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이 없으면 아예 기르지를 마세요. 그래야 최소한 식물로 인한 복은 몰라도 해는 받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집안을 흥하게 하기도 하고 망하게 하기도 하는 식물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야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길 부탁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흥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